This stop is 서면.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前方到站是苍原站，要乘坐2号线的乘客，请在本站下车。次はソミョン駅でございます。2号線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乗り換えください。 웰컴 백. 노란다 TV 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부산 서면입니다. 서면에 지금 오늘은 좀 특별한 어떤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저자와의 만남. 오늘 리더라면 처칠처럼 이 작가님이 윤상모 작가님이십니다. 부산에서 이제 개인 업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상모 작가입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원래 직업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고요. 주로 고객은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그 주업을 이게 하다가 어느 날 처칠을 알게 돼서 처칠에 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책 내용이 이제 처칠에 대해서인데 네. 그 수많은 어떤 뭐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처칠이었습니까? 저 역시 처칠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게 14년 전인데 2005년도였어요. 2005년. 저는 일반 회사에서 무역 회사에서 해외 영업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이었는데 회사가 저희 구조 조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느냐 이직하느냐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하고 창업을 하게 됐죠. 창업한 계기도 직원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갈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창업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일찍 시작했다. 일찍 시작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직책 팀장이다 보니까 팀장이면 네. 지금 직책은 뭐 차장, 부장쯤 되겠죠. 저는 그런 어떤 경영 수업이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장을 잘하는 것이냐. 저는 영업밖에 모르니까 그 구매, 물류, 뭐 회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겠다. 주위에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을 보자. 그래서 사장이 들어간 책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뭐 공병호의 사장하기를 책 뜨고 제규일치, 삼성의 이동철 회장, 마사무시 때 그런 어떤 그 회장들의 사장들의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결국 사장의 리더십이더라고요. 리더십이 따라서 그 회사가 잘 되고 뭐하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처칠 책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 책은 우리는 결코 뭐 실패하지 않는다는 책이에요. 그 책은 실리아 샌더스라고 처칠의 친외손녀가 쓴 책이에요. 그 외손녀도 참 재밌는 게 친외손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저 친외손녀인데 할아버지 얘기 좀 해줘라. 뭐 어땠냐. 그러니까 저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책을 쓰자. 그래서 공동 저자로 해서 책을 냈어요. 보통 우리가 처칠 그러면 딱 두 가지 모습을 알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처칠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처칠 하면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처칠 그 정도면 이래 좀 그 정도 전부 있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 영국의 젊은 사람들도 처칠 가면 잘 몰라요. 영국에서 젊은 사람들 처칠을 아느냐 그러면 그 개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 개 이름이냐? 그러니까 그 영국에 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 마스코트가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처칠이래요. 진짜 그 똑같은 사람 이름입니까? 예, 그 이제 강아지 이름이 처칠인 거예요. 마스코트 그 이름이. 보험회사의 그 마스코트 강아지인데 이제 오래전 사람들 다 알죠. 그만큼 많이 잊혀진 인물인데 저도 역시 처칠 가면 씨가 물고 승리의 V자 또 옛날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리아 샌더스의 그 책, 처칠에 관한 책을 보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수상이 될 때까지 과정. 그래서 처칠 좀 연구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칠에 대한 책을 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국내 번역된 책, 국내 처칠 관련 책을 다 봤어요. 그때 원서도 보셨습니까? 원서도 봤습니다. 처칠의 이제 나중에 봤죠. 처칠이 직접 쓴 세계 2차 대전 사가 있어요. 6권짜리 제가 집에 있는데 그것도 봤고.
그 책을 보면서 와 이런 대단한 면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음. 그래서 사람들 좀 알려야겠다. 언젠가 내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국내에는 처칠 관련 작가 거의 없어요. 거의 번역본이 많고. 의외네, 그죠? 또 예, 그런 별로 점은 없어요. 별로 없다는 게. 예, 한두 분밖에 없어요. 처치에 관해서 국내 작가는. 그래서 언젠가 써야지 일어났었죠. 10년 전이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써야겠다 60 넘어서. 근데 제가 3년 전에 독서 모임을 나가면서 독서 모임에서 같이 하는 작가분이 제 얘기를 듣고 지금 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Right now. 예, 그래서 Just do it. 예, 이렇게. 쓰게 됐죠. 그래서 2017년 말 초부터 쓰기 시작해서 거의 1년 정도 걸렸죠. 제 본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짬짬이 준비해서 작년 하셨네요. 5월 달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책 내용에 보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사업에 네. 리더십을 좀 이렇게 가미를 해서 이제 네. 좀 성공적으로 첫 해에 좀 예. 이끌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던데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리더하고 자기 일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나 그런 게 네.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뭐 한 가지 정도라도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처칠은 참 대단한 인물인데 왜 대단하냐면 그 리더십의 전문가인 그 존 맥스웰이 있어요. 그 맥스웰 얘기가 뭐냐면 리더는 한 21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성품이나 뭐 지도력, 뭐 어떤 용기, 관용 아주 많이 있어요. 뭐 배우려는 어떤 그런 자세. 근데 처칠은 아주 많은 그 중에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직. 처칠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 처칠은 사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더라. 보통 정치인 그러면 다 이렇게 그렇죠. 앞에 이렇게 하고 바뀌면 또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칠은 정치도 오래 했었지만 거의 30년 넘게 학원 생활했고 수상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특히 전쟁이 났을 때 차대작 벌어졌을 때 이 독일군에는 괴베리스라는 선전 장관이 있었어요. 우리나 치면은 홍보수석 좀 되겠죠. 청와대 홍보수석. 그래서 차대전이 벌어지니까 독일군이 계속 이기고 있다.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이긴 장면만 찍어서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전쟁 끝날 때까지 독일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기고 있는 게 하니까 실제로는 지고 있는데도. 근데 처칠은 그대로 얘기를 해라. 영국군이 연합군이 지금 지고 있다. 어디서 졌다. 어디는 이겼다. 거의 전쟁 한 2년 동안 계속 졌어요. 연합군이 독일군에 밀려가지고 또 미군도 참전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 처칠이 뭐라 그랬냐면 영국 사람들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 영국 국민들은 강인한 민족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실망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거짓말해서 그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실망하면 더 역효과 날 수 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해라. 처칠은 또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또 얘기를 해요. 일반 국민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평가는 생각은 국민들이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참 공감을 하고 저희 이제 제 업을 이제 위해서 보면 저희는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송금을 받아요. 후불 방식이죠. 후불 방식. 예. 그래서 물건을 보내고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데 이게 저희는 아주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좀 돈을 들어오는데 한 번씩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예로 제가 물건을 보내고 거기 물건 값이 있고 항공 비용이 같이 붙겠죠. 후불이니까. 근데 그 회사에서 독일 회사인데 항공 비용을 2번을 보낸 거예요. 자기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용도 그러니까 작은 건이기 때문에 한 19만 원 정도, 뭐 100만 이만 같으면은 뭐 하게 되겠죠. 근데 금액도 작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모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건이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때다. 바로 이메일 했습니다. 이메일 써서 보내는 거죠. 건에 대해서 물건이 보내고 항공님이 2번 들어왔다. 한 번 더 들어왔다. 그래서 요 들어온 만큼은 19만 원은 다음에 결제할 때 빼고 보내세요. 이게 보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게 뭐냐면 고객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거래처를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 정직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차별할 거냐. 경쟁자 아주 많다 이거죠. 국내 저 같은 회사 아주 많을 건데 그 유럽의 회사가 우리를 왜 쓰느냐. 가격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신뢰죠? 그렇죠.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얼마나 트러스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차별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정쟁을 했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도 얘기하지만 또 이 유럽 사람들은 이직이 아주 많아요. 다니면서 제 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회사를 옮길 때. 어디 보면은 모르는 회사에서 견적 문의가 와요. 나중에 들게 되면 또 소개. 뭐 소개로 받았다. 소개받고. 앞에 거래하던.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광고해 주는 거죠. 이 담당자가 저희가 사이먼인데 사이먼 윤 회사는 정직한 회사다. 광고를 해주는 거죠. 그런 믿을 수 있는 면에서 회사다. 저희가 어쩌면보다 세상을 걸쳐 많이 느끼게 됐죠. 이 책 내용처럼 네. 이제 리더란 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리더란 어떤 사람이고 네. 리더의 중요한 자질은 어떤 네. 거라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리더십이라 그러면 아주 군대 조직에서 뭐 중대장, 소대장, 뭐 대대장, 뭐 사령관 사람들이 어떤 제식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대로 따르게 만들고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리더십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지시해서 따라오는 거하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연구를 다 해보니까 특히 옛날에 명장이었다. 포니 전쟁이 한니발 같은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또 우리가 잘 아는 시저 가이사르 장군, 사람들 뭐냐 이 병들과 똑같이 생활했다 이거죠. 병들과 똑같이 막사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음식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하니까 또 옛날 고대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귀족의 신분 사람이 저희랑 같은 생활을 한다. 우러러 보이는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또 한 말이 뭐냐면 리더십이란 그냥 본보기 자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보기다.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보기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존 멜슨 말했지만 이 리더는 여러 가지 말이 갖춰야 돼요. 이런 말, 존 멜슨이 뭐라 그랬냐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없다면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그 책 내용에도 책 내용에 예, 나와 있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정말 맞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리더는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많이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겠죠. 지도해야겠죠. 제가 잘못된 지식, 모자란 지식을 가지고 어떤 권위 의견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시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틀린 지식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안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리더를 여러 가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 국내에서 지금 뭐 현존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돌아가셨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뭐 리더라고 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부분은 정말 본받고 싶고 또 그런 네.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국내 예, 국내 분 중에서. 중에 뭐 여러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 또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 리더십 표본은 이순신 장군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보면 항상 온화하고 또 명량 뭐 영화도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난중일기를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몇 가지 두께가 본인데 제접됩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일기장인 거죠. 일기입니까? 일기 형식의 일지인데 이순신 장군은 어떤 구질구질하게 나열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만 기록해요. 사실만 기록했다. 예, 제 책에 언급되어 있지만 어느 날 군에서 탈영한 황옥천을 잡아다가 목을 빼고 목을 베었다. 끝! 단 두 줄인 거예요. 예, 그것도 책에 지금 있죠. 예, 언급했더라고요. 뭐냐면 그 황옥천이라는 병이 황옥천의 병이 나가서 왜 탈영을 했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지 이렇겠죠. 부모님이 홀로 계신다든가 집에 뭐 돌볼 가족을 있는데 돌선이 없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일을 다 따지면 결국 군대 규율이 안 쓴다 이거죠. 실제로 이 장군의 그 난중일을 보면 실제로 처형한 게 20몇 회고 태영 또 30몇 회고 구금도 50몇 회 엄청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 리더가 되기 위해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규율도 엄격히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자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장군님이 재밌는 게 나중에 보면 재밌는 게 이 병들하고 술도 되게 많이 마셨대요. 우리가 그 뭐 하면 영화나 드라마상에서 이수장군 술 모습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실제로 많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술 좋아해서 마신 건 아닌데 그렇게 서슴없이 병들하고 돼야지 인간적으로 또 다를 수 있다. 또 그렇게 편한 병을 해줘야지 또 병도 술자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다 그죠. 이게 뭐 맞습니다. 정치 쪽이든 사업 쪽이든 뭐 그런데 그죠. 하여튼 오늘 저자 리더라면 처칠처럼 작가 윤상모 작가님과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저도 이 책을 한번 읽고 또 작가님 만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읽고 왔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꼭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좀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멀리까지 울산에서 부산까지 찾아주신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존이라 존, 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 그리고 또 이렇게 와주 고맙고요. 제가 나름 또 이렇게 처치를 알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인분이 또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제 책을 또 알려주시고 또 저를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내고 참 잘했구나 느낀 게 뭐냐 하면 저는 솔직히 저 만족이었어요. 솔직한 저희 또 버킷리스트 하나였고 또 그냥 책을 써 좀 알리자 단순하게 했는데 그 책을 또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또 강연 요청이 오고 또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가면서 제 책도 소개하고 또 저뿐만이 아닌 다른 리더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 강연을 듣는 분들이 또 리더십에 또 관심 가지게 되고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처칠도 많이 알리고 또 제가 다음 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책은 처칠 외에 또 역사적으로 또 아주 위대한 리더들이 많아요. 제가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 강사신문의 제가 칼럼니스트거든요. 이렇게 매주 한 편씩 우리가 본받의 리더에 대해서 리더에게 배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봐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궁금한 거 있는데 얘기해야 되나? 책 금액이 16,000원, 16,000원인데 혹시나 이제 뭐 좀 경제적으로 어떻게 더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출판사에 직구매를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출판사에 그런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전화해서 출판사에 직접 전화해야 되나? 편집장 내가 전화번호 있거든. 전화해서 직접 전화하면 되네. 보통 한 10권 이상 정도 한다 그러면 10권 이상? 80% 금액에 살 수 있을 거야. 보통 인터넷 사면 10% 할인해 주잖아. 그러면 10권 이상 되면 10권 이상 80% 금액으로 갈 수 있어. 택배 보내주고. 내가 항상 그렇게 마셨다. 책은 많이 팔렸나? 전부 찍었는데 초판이 2,900원. 이전 잘 찍어주는 거지. 철자인데. 많이 찍은 거. 이전 기본 1,000부거든. 안 팔리니까. 그 이상 안 찍어줘. 뭐 내가 몇 부 이상 사야 돼 이런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2,000부 찍어서 30분짜로 받고. 30권을 받고. 그냥 내가 또 살 수도 있어. 내가 사면 이제 나는 75% 구매할 수 있어. 내가 사면. 그래서 인쇄를 2권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한 1,000몇 권 팔렸더라고. 1,000권 인쇄 받았고 작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단위 하더라고. 인쇄를 받으면 한 권당 한 얼마 정도? 10%. 책값이 10%. 그건 많은 거거든. 10%면 7%밖에 안 줘. 철자. 책을 낼 때 네가 비용이 들어갔나? 들어가고 출판사 다 내주고. 그러니까 그
그 자비 출판이래. 자기가 돈 내서 출판하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해줘. 그 자비 출판이고 나는 100% 출판사 다 해줬지. 그리고 1000권 1000몇 권 팔렸더라고 1차 2차 받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6,000원에 10%면은 1,600원이잖아. 1,600원 곱하기 1,000원 160 얼마 되잖아. 인세 받았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0일까지 계산해가지고 노인세 받았고 한 200-300건 팔다든가 2,000건 다 팔렸어. 그것도 팔리고 있지. 야, 출판사가 그렇게 책을 내주면 걔네들이 손에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야. 몇 권 팔려야 내가 봤을 때는 1,000건 정도 같아. 청군이 손에 있을 야, 때. 이 지금 이제 반 정도. 16,000원에 1,000권이면 돈 얼마고? 1,600만 원이야. 그 1,600만 원. 그 정도만 자기 손에 분기점이 있어. 인샵이 더하고 직원 임금 더하고 공급이 더하고 하니까. 박물관에 그 얘들이 전시돼 있던 거예요. 근데 박물관 문 닫으면서 뮤지엄 경비에 떠가지고 현지인 보내가지고 이게 세계 낙찰 받아본 거고. 거꾸로 옆에 있던 게 여기 와 있네 지금. 예, 이게 지금 커피를 볶는 겁니까? 커피 볶는 겁니다. 볶는 겁니까? 로스팅하는 거. 로스팅하는 거. 초창기에 이 세 개가 돌리면서. 거기서 왔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매로. 얼마? 가격은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도 공개 안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좀 비싼 걸로. 비쌌으니까. 사진 않습니다. Met you in the summer